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나는 극중이다. 극중은 전 처음 들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밝힌 단어가 바로 극중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도요직구 신문입니다. 극좌 극우 아닌 극중. 당내 반발에도 출마를 선택했는데 그런데 출마했다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저 안철수 오는 8월 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지금 보통 극좌나 극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극중이 있습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에 매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를 극도로 신념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극중주의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극중주의로 정권을 잡은 곳이 프랑스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급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연 호남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호남 민심도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한쪽가 있다가 자숙했다가 또 나오는 것이 더 안 낫겠냐 싶잖아요. 나는 금방 또 나오면 쏘쏘 사람이 좀 자숙했다 반성을 했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는다 싶으면 나오셔도 되지. 아직 나이가 있잖아요. 젊은 게. 그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광주에서나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의 이미지도 많이 추락했고 인기가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 좀 인기를 회복하시고 조작 사건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성희 의원님, 자숙을 그렇게 금방 하고 나오면 썩었어? 사람이? 호남의 어떤 분은 이런 반응을 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면서 당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했는데 문득 궁금한 게 안철수가 아니면 당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도 그 점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요. 내가 살고자 함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살고자 하면 대선 직전에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당을 다시 맡으면 되는데 지금 하게 된 거는 내가 당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데 안철수가 없으면 당이 죽는다. 또는 내가 당의 창업주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예. 또 이게 대선 패배, 어쨌든 대선에 실패했는데 대선 패배 86일 만이고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당 차원의 사과가 있을 때는 단 사흘 만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이르다, 좀 전격적으로 이르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당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니면 당을 살릴 수 없다는 그런 굉장히 생각, 어떤 좀 다시 말하면 좀 기득권, 예. 당에 대한 기득권 이런 것들이 이 당대표로 출마하게 대한 어떤 그런 좀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언론들이 오늘 아침에서 지적하고 있죠. 거의 모든 언론이 지적하고 있지만 명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의 도전장을 내민 분이 김우식 교수님, 예. 천정배, 정동영 이런 두 분이 지금 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말대로라면 내가 만약에 당대표가 안 되고 정동영 당대표 카드 혹은 천정배 당대표 카드가 된다면 국민의당은 죽는다. 바꿔서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극중주의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정성희 의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은 좀 굉장히 좀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 조기에 등판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좀 자숙의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의 저 마음을 그대로 읽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지금 출마선을 했던 두 분,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보다 더 강한 개혁, 민주당보다 더 강한 개혁을 굉장히 선명하게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지금 더 강한 개혁과 더 민주당 쪽에 가까운 어떤 정치 노선을 택하게 되면 국민의당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도의 가치, 또 제3의 정치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철수 당대표가 아니면 지금 거론되는 이미 출마 선언 한 두 분에 의해서 당이 이끌어진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당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과 우려가 일부 당원들 사이에 있고 또 안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당을 살린다는 그 말 그 자체를 믿어본다면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듣는 정동영, 천정배 두 분은 상당히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내가 맡으면 우리 당이 죽는다는 얘기냐?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제3의 길 얘기했는데 일각에서 만약에 정동영이나 천정배 두 사람 중 한 분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도로민주당이랑 합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한 개혁의 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적 행보를 보게 됐을 경우에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가 당대표가 되는 국민의당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소위 말하는 중도 정당, 제3의 길을 표방하는 정당으로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의 사심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 솔직하게 사심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심은 있는 거다. 사심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나가려고 그랬으면은 내가 바깥에서 기다리는 게 더 좋은 길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당대표에 나오는 건데 예. 본인이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고 국민의당이 혹시나 본인이 창업해서 만든 공간인데 증발해버리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을 하거나 완전히 중도를 표방하는 길이 무너지게 되면은 돌아올 공간이 없다는 돌아올 거군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주거나 지금 주거나 지금 여기서 살리지 못하면 예. 나는 끝이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안철수 대표가 명분이 없다 그랬는데 안 전 대표에게 명분 하나 주는 사람이 있는데 예. 86일 만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6일보다 더 빠르게 조기 등판한 홍준표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다보다 더 일찍 나왔잖아.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니까 공간이 열려서 자, 유승민 전 대선 후보도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 대권 주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활동을 시작하니까. 이참에 다 나와. 다 나와. 때 선수들 다 나온다. 다 묻어가자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런 명분은 예. 조금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결국 묻어간다 이건데.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의당 내에서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역 의원 40명 중 12명이 안 전 대표 나오면 안 된다. 반대 성명을 낸 거예요. 정당 정치에 있어서 책임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대선 패배, 증거 조작에 직감적 관계에 있는 분들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말 끌고 가야 할 때인데 말을 탔다. 견마지로 대신 장군처럼 말을 탄 것이다. 천정배, 안철수 당권 도전은 최악의 결정이다. 그래도 나는 완주할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요. 후보 등록이 전까지는 다시 생각할 기회가 있다. 지금도 안 전 대표 사랑하고 존경한다. 출마하지 마라. 박지원 전 대표도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한길 전 상임위원장이죠. 제3세력의 가치와 정치성 확립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할 텐데 걱정이 크다. 우회적으로 안 전 대표의 출마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데